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정신없는 도깨비 1장 남매와 조용한 마을. 옛날, 아주 먼 옛날, 구름이 산을 감싸고 강물은 마을을 휘감아 흐르던 작은 산골짜기에 한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20살이 막 지난 청년이었고 여동생은 11살 난 어린 소녀였지요. 이름은 각각 도운과 세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세미가 갓 태어난 날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그해 겨울 눈 속에서 병을 얻어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연을 아는지라 남매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키워주었답니다. 젖먹이 세미를 안아 길러주신 할매, 사내 아이였던 도운에게 연장 쓰는 법을 가르쳐준 대장장이 아저씨, 시장에 갈 때마다 주먹밥 하나 쥐어주던 상점 할머니까지 온 마을이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도우는 부쩍 자라 힘 좋은 청년이 되었고 세미는 오빠가 지어준 옷을 입고 마을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퍼뜨리는 귀여운 아이가 되었답니다. 도우는 산 넘고 물 건너 다른 마을로 품을 팔러 다니며 번 돈으로 세미와 함께 살림을 이어갔지요. 오빠, 오늘은 어느 마을 가요? 송정 마을에 가서 벼 짓는 일 도와드릴 거야. 하루 품값은 쌀 반마리래. 쌀이면 김치찌개 끓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된장국 대신 김치찌개다. 이처럼 둘은 넉넉하진 않아도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2장 밤길에서 만난 도깨비. 어느 날이었어요. 도우는 산 너머 멀리 있는 덕현 마을까지 가서 나무하는 일을 거들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은 벌써 붉은 물결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품삯으로 받은 몇 잎의 돈과 고봉밥 하나를 자루에 담아 어깨에 메고 도우는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어귀를 막 넘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길 한복판에 우뚝 선 커다란 사내가 있었지요. 그 사내는 키가 나무만큼 크고 눈에서는 붉은 불빛이 번쩍번쩍, 입꼬리는 귀에 걸리도록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의 머리 위에 말총으로 만든 둥근 갓이 있었고 허리춤에는 커다란 곤봉이 매달려 있었지요. 도우는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어휴, 저건 도깨비다. 그런데 그 도깨비가 활짝 웃으며 말을 걸어왔지요. 이보시오, 젊은이. 나 좀 도와주시오. 네? 무슨 일이시죠? 내가 급히 쓸 일이 있어 그러는데 그 자루 속 품삯 좀 나에게 빌려주시오. 내일 저녁 꼭 갚으러 올게. 정말이신가요? 이 도깨비가 약속을 어기겠소? 맹세코 내일 꼭 갚지. 도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도깨비가 무섭게 보이진 않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루를 내밀며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꼭 갚으셔야 해요. 저희는 이게 전부랍니다. 도깨비는 감격한 듯 고개를 숙이며 고맙소 하고 외치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3장 도깨비의 신의. 다음 날 저녁 도우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세미는 국을 끓이고 있었고 집안엔 고소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지요. 오빠, 고생했어요. 밥은 없지만 국은 맛있게 끓였어요. 아, 괜찮아. 내일 다시 나가서 일하고 오면 되지. 그때였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도은이 문을 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제 그 도깨비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 내가 약속은 잘 지킨다 했지? 자, 돈이요. 도깨비는 도은에게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넸어요. 도은은 얼떨떨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지요. 세미는 도깨비가 떠난 뒤 물었어요. 오빠, 그 아저씨는 누구예요? 어제 돈을 빌려간 도깨비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갚으러 왔어. 도깨비가 약속을 지키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일이 이상해졌어요. 도깨비는 매일 밤 문을 두드렸고 매번 돈을 두고 갔습니다. 처음엔 놀라던 세미도 익숙해졌고 도우는 도깨비에게 직접 말했지요. 저기 도깨비 아저씨, 돈은 다 갚으셨잖아요. 이 사람 무슨 소리요? 어제 내가 빌렸는데. 아니요, 그건 그저께요. 그게 그제였나 어제였나. 하여간 오늘도 갚으러 온 거요. 남매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세미가 중얼거렸어요. 오빠, 옛말에 도깨비는 하나를 알면 하나를 잊는다더니 진짜인가 봐요. 결국 남매는 도깨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이젠 돈은 마당에 놓고 가세요.
저희는 잘 있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날 이후로 도깨비는 매일 마당에 돈을 놓고 갔고, 남매는 어느새 쌀독이 차고 장독대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답니다. 4장 요술 냄비의 등장. 도깨비가 남매의 집에 매일같이 돈을 가져다 주던 어느 날, 도우는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그냥 놀다 가셔도 돼요. 날도 춥고 혼자 가기 심심하시죠? 도깨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이요? 그럼 잠깐 놀다 갈게. 셋은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세미는 도깨비에게 달맞이꽃 이야기를 해주고, 도우는 도깨비에게 마을의 농사일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다 도깨비는 부엌 한편에 있는 낡고 찌그러진 냄비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허허, 이 냄비는 너무 오래됐구려. 저건 못 쓰게 생겼으니 내가 좋은 걸로 바꿔드리리다. 그리고는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도깨비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냄비 하나와 돈을 함께 들고 왔습니다. 남매는 고맙게 받았고, 그날 저녁은 그 냄비로 밥을 지어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미가 그 냄비에 점심밥을 짓기 위해 열어보니 냄비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들어 있었지요. 오빠, 이거 봐요. 밥이 저절로 들어있어요. 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이게 요술 냄비야. 그 뒤로 도깨비는 매일 돈과 함께 요술 냄비를 하나씩 들고 왔고, 냄비를 열기만 하면 밥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냄비가 너무 많아지자 남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로 했어요. 모두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마을에는 더 이상 굶는 사람이 없게 되었답니다. 5장 또 다른 선물, 방망이. 그날 저녁, 도깨비는 또다시 남매의 집을 찾아왔어요. 도우는 웃으며 말했지요. 오늘은 또 어떤 요술을 보여주실 건가요? 도깨비는 머리를 긁적이며 부엌 쪽을 바라보더니 다듬이 방망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방망이는 작고 낡았지만 도훈과 세미에겐 특별한 물건이었어요. 저건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 옷을 다듬으실 때 쓰시던 방망이예요. 도훈이 말하자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런 건 오래된 추억이 깃든 보물이구려.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릴 테니 기대하시오. 도깨비는 그날 밤도 연기처럼 사라졌고, 다음 날 저녁 허리춤에 새로운 방망이를 차고 돌아왔어요. 손에는 익숙한 돈자루와 냄비까지 들려 있었지요. 자, 여기 내가 만든 요술 방망이요.
도우는 고맙다며 방망이를 받아들었고 방망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새 옷이 몇 벌 생기면 좋겠네. 그 순간 방망이 끝에서 반짝이는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푹신한 이불과 깨끗한 새 옷들이 차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세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이것도 요술이네요. 그 뒤로 도깨비는 매일같이 냄비, 돈, 방망이를 번갈아 가며 가져다 주었고 남매는 점점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안에 방망이가 10개도 넘게 쌓이자 도은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우리가 다 써야 할까? 그래서 남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나눴어요. 식량이 나오는 방망이, 금은보화가 나오는 방망이, 솜니불이 나오는 방망이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로 했답니다. 할머니, 이 방망이로 두드리면 반찬이 나온대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냐? 우리 손자 굶기지 않아도 되겠구먼. 마을은 이제 누구 하나 굶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도깨비 덕분에 말이지요. 6장 마을의 축제와 도깨비의 선물. 남매 덕분에 마을은 어느새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어요. 굶는 사람도, 추운 사람도, 찢어진 옷 입는 아이도 없었지요.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이 계속되었으니 우리 마을 축제를 열어야겠소. 그거 좋지요. 옛날엔 매해 정월대보름에 지냈던 축제를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들떠서 한마디씩 보탰어요. 떡은 누가 찔지, 솥대는 누가 세울지, 아이들 놀이마당은 어떻게 만들지를 의논하며 바삐 움직였지요. 도은과 세미는 마을의 중심에 큰 솥대를 세우고 남는 요술방망이 몇 개와 냄비를 기부했어요. 냄비에서 밥이 펄펄 끓고 방망이로는 떡과 전이 줄줄이 나왔지요. 이것 봐요. 그냥 두드리면 떡이 나와요. 하하, 이게 다 도깨비 선물이구먼. 도깨비는 그런 마을의 모습을 나무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엔 눈물이 고였지요. 에구, 사람들 기뻐하는 걸 보니 내가 괜히 뿌듯하구먼. 그날 밤 도깨비는 다시 남매의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2손 가득 싸들고 왔지요. 이건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 선물이에요. 그가 꺼낸 건 작고 반짝이는 노란 돌이었어요. 이 돌은 마을 어귀에 묻으면 그 앞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요. 마을 전체가 늘 화목할 거요. 남매는 고맙다고 연신 인사했어요. 다음 날 새벽 도우는 노란 돌을
마을억이 큰 느티나무 아래에 묻었고 정말로 그날 이후로 마을엔 다툼 한 번 없이 평화가 흘렀답니다. 웃음꽃이 피는 마을,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 도깨비. 그렇게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한 곳이 되어갔지요. 7장 도깨비와 하늘의 벌.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도훈과 세미는 먼 친척 어르신의 생신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마을에서 새 고개를 넘고 큰 강을 건너야 하는 길이었지요. 세미는 떡을 싸고 도훈은 방망이 하나를 허리에 차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어요. 길을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지요. 그런데 어느덧 오후가 되어 해가 기울 무렵 갑자기 머리 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흐흐, 아무개야, 아무개야. 두 사람은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지요. 바로 그 도깨비였어요. 도훈이 소리쳤어요. 도깨비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도깨비는 콧물을 흘리며 구름 위에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하늘나라 귀왕님께 벌을 받으러 가는 길이야. 세미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요?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도깨비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늘에서 말이야. 나더러 살림을 너무 헤프게 썼다고 하더구나. 돈이랑 요술 물건들을 너무 많이 내려줘서 하늘 창고가 텅 비었다고. 그 죄로 벌을 받게 되었지 뭐니. 도훈과 세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이 모든 게 도깨비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도깨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저 사람들 웃는 얼굴이 좋아서 그랬을 뿐이야. 그게 내 기쁨이었거든. 그래도 벌을 받으러 가야지. 그 순간 도깨비는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마지막이야. 벌 다 받고 돌아오면 밀린 것도 다 갚고 또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두 팔을 휘저으며 하늘로 둥실둥실 날아올랐어요. 구름 뒤로 점점 작아지다가 끝내 사라졌답니다. 도훈과 세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하늘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길을 다시 걸었어요. 마음은 아렸지만 도깨비의 마지막 웃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답니다. 8장 남매의 다짐과 새로운 시작. 도깨비가 떠나간 뒤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도 허전했지만 도깨비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지요.
친척 어르신의 생일잔치에서는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잔치 음식도 배불리 먹었어요. 하지만 남매는 내내 도깨비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도우는 아궁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샘이야, 우리 이제 도깨비 아저씨가 준 것들을 더 뜻있게 써보자. 그냥 우리만 배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세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응,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아저씨 마음을 담고 싶어. 그래서 남매는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갔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겐 밥솥 냄비를 드리고 병든 소년의 가족에겐 이불 방망이로 솜니불을 만들어 주었지요. 고맙다, 도훈아. 이렇게 따뜻한 이불은 처음이란다. 그 방망이 덕분이에요. 저희는 그냥 대신 두드린 것 뿐이에요. 그 소문은 인근 마을에도 퍼져서 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어요. 남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맞았지요. 그리고 도우는 한 가지 더 결심했어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작은 학교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름하여 도깨비 배움터. 그곳에서는 글도 가르치고 옛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물론 도깨비 아저씨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지요. 도깨비는 꼭 무섭기만 한 게 아니란다. 이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 준 착한 도깨비도 있었지. 아이들은 입을 떡 벌리고 말했어요. 정말요? 그런 도깨비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남매는 도깨비의 빈자리를 그리움으로만 남기지 않고 나눔과 배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답니다. 9장. 다시 피어난 붉은 구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논두렁엔 메뚜기들이 바삐 뛰놀고 하늘은 늘 맑고 높았지요. 하지만 도은과 세미는 유난히 도깨비 생각이 많이 났어요. 도깨비가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마을 하늘에 붉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해질 무렵 온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댔지요. 저 붉은 구름 뭔가 예사롭지 않소. 어르신, 혹시 도깨비 아저씨 돌아오시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구름 사이에서 반짝이는 불빛 하나가 마을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도깨비다! 도깨비 아저씨! 돌아오셨어요? 정말이었어요. 도깨비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남매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얼싸안았지요. 아저씨, 정말 오셨어요. 아이쿠, 이렇게 반겨줘서 고맙구나. 벌은 잘 받고 왔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몰려나와 도깨비를 환영했어요.
도깨비는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지요. 하늘 창고에 물건도 다시 채워졌고 나는 이제 다시 자유몸이 되었단다.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도깨비는 자신의 모자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씨앗이야. 심기만 하면 그 집에 복이 찾아간다네. 남매는 그 씨앗을 조심스레 받아들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매는 집 앞 텃밭에 그 씨앗을 심었지요. 몇 날이 지나자 놀랍게도 씨앗이 자라나더니 붉은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은 저녁 노을처럼 따뜻한 빛을 뿜으며 온 동네에 퍼져나갔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깨비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의 수호신처럼 존경했지요. 저 꽃은 도깨비의 마음이야. 그래, 우리 모두 그 마음을 배워야지. 그렇게 마을은 또 한 번의 따뜻한 기적을 맞이했고, 도깨비는 그날부터 마을의 진짜 일원이 되었답니다. 10장 도깨비 배움터의 기적. 도깨비가 돌아온 후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어요. 아이들은 매일같이 도깨비에게 몰려가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지요. 아저씨, 오늘은 어떤 요술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도깨비는 꿈속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도깨비는 하하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도깨비는 꿈속에서 바람이 되기도 하고 별빛이 되기도 한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우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저씨, 우리 마을 아이들을 모아 제대로 가르쳐 보는 건 어때요?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함께 키우는 공부요. 도깨비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오늘부터 우리 도깨비 배움터를 열어보자꾸나. 그날부터 마을 공터에 큰 천막이 세워지고 도깨비 배움터가 열렸어요. 아이들은 매일같이 등짐을 메고 달려왔고 도움과 샘이 그리고 도깨비가 함께 공부를 가르쳤어요. 도우는 글자와 셈을 가르치고 세미는 노래와 춤을 가르쳤으며 도깨비는 상상력과 마음 공부를 가르쳤지요.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먼저 바람을 느껴야 해. 도깨비는 항상 남을 돕는 마음을 먼저 배웠단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공부했고 어느새 마을 아이들뿐 아니라 근처 마을 아이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도깨비 배움터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기적의 학교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어르신이 말했어요. 글쎄, 우리 손녀가 도깨비한테 배운 대로 마을 눈을 더 넓게 쓰는 법을 고안했지 뭔가. 이건 그냥 공부가 아니야. 이건 마을을 바꾸는 힘이야.
그 말을 들은 도우는 흐뭇하게 웃었고 도깨비는 조용히 씩 웃으며 말했다지요. 진짜 요술은 사람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란다. 그리하여 도깨비 배움터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과 사람과 미래를 함께 키우는 기적의 중심이 되었어요. 11장 마지막 주머니와 도깨비의 선물. 가을이 깊어가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었어요. 도깨비 배움터 앞마당에도 낙엽이 뒹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도깨비는 며칠 전부터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곤 했지요. 도우는 그런 도깨비를 보고 다가가 물었어요. 아저씨, 무슨 생각하세요? 도깨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늘에서 새로운 임무가 내려왔단다. 남매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세미는 눈망울이 붉어졌지요. 또 떠나시는 거예요? 도깨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벌이 아니야.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또 다른 마을을 돕는 일이란다. 그날 밤 도깨비는 마지막으로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도운에게 건넸지요. 이 안에는 마지막 요술이 담겨 있어. 언제든 정말 필요할 때 마을을 위해 써주기를 바래. 도우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받아 들었어요. 도깨비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붉은 구름을 타고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지요. 아이들은 울며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 후 도깨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가르침은 도깨비 배움터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는 마을회관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어요. 언젠가 정말 어려운 날이 오면 모두를 위해 열리게 될 것을 믿으면서요. 12장 도깨비가 남긴 이름. 도깨비가 떠난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어요. 도우는 훌쩍 어른이 되어 마을의 어엿한 리더가 되었고 세미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누구보다 씩씩한 어엿한 숙녀로 자랐지요. 도깨비 배움터에는 이제 도깨비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더 많은 아이들이 배움을 받는 곳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도깨비가 처음 나타난 날을 기념하여 고마운 마음잔치를 열었고 모두가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답니다. 마을회관 한켠에는 여전히 도깨비가 남기고 간 마지막 요술 주머니가 고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 주머니는 아무도 함부로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열게 될 것이라고요.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려 온 길이 막히고 식량이 부족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도은에게 말했지요. 이제 그 주머니를 열 때가 된 것 같구나. 도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단지 요술 물건이 아니라 도깨비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진짜 요술은 나눔과 사랑에서 나온단다. 너희가 그걸 잊지 않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주머니 안에서는 온기를 머금은 벽시와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흘러나왔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피어났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주머니를 다시 닫고 도깨비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어요. 도깨비의 이름은 누구도 몰랐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마운이라 부르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아주 착한 도깨비가 살았단다.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의 불빛처럼 이어졌고 도깨비의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